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파셉 저널 리뷰 논문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물질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내는 인돌3 아세트산, 줄여서 IAA인데요. 네, 맞습니다. IAA. 이게 식물 성장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랄까 우리 건강의 수호자 같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IAA의 두 얼굴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일단 IAA의 매력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로운 역할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장 건강입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 IBD 환자들에게는 이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아, IBD요? 네. AIA가 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의 황화, 그러니까 점액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도와서요.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점액을 튼튼하게 해서 장벽을 강화한다. 중요하네요. 네. 이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HR, 아를타나수소 수용체라는 건데요. AHR이요? 그게 일종의 세포 센서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세포의 센서 시스템이죠. IAA가 이 센서를 통해 보호 모드를 켜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특정 유산균, 예를 들어 렉토바실루스 레우터리 같은 균이 IAA를 직접 만들어서 이런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특정 균이 이걸 만들어서요. 장벽 강화와 염증 완화라니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이 AHR이라는 센서가 핵심이군요. 그럼 다른 기관은 어떤가요? 간 건강에는 어떻습니까? 간에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 연구를 보면요. 네, NAFLD. IA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좀 억제하고요. 또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을 줄여서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오, 간 보호 효과까지?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AHR 경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서도 AHR이요? 뭔가 패턴이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IAA가 다양한 조직에서 이 AHR 센서를 활용해서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폐 질환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폐에서도 그 잠재력이 좀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ARDS 모델에서는요. IAA가 폐혈관 세포들이 단단히 결합하도록 도와서 장벽 기능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혈관 장벽 안정화군요. 네, 또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에서는 섬유화를 유발하는 세포 활성을 억제하고 폐 노화를 늦추는 가능성도 보였고요. 폐 노화까지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들은 체내 IAA 수치가 좀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아, COPD 환자들은 낮군요. 네. 근데 이분들에게 IAA를 보충하면 염증이 줄고 폐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IAA가 염증 조절이나 조직 보호에 정말 다재다능한데요. 하지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IAA 연구를 복잡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만성 신장질환 CKD 환자들의 경우인데요. 아, 신장질환요? 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IAA가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거든요. 아, 쌓여서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과도하게 축적된 IAA는 오히려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비대해지거나 딱딱해지는 섬유화, 또 혈관 세포 손상이나 염증 증가 같은 것들이 관찰되었는데 여기서도 또 IAR 경로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IAR이.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 농도나 상황에 따라 독이 들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암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암도 염증이나 세포 성장과 관련이 깊으니까요. 암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정말 양면적인데요. 더 복잡하다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대장암 연구에서는 특정 장내 미생물, 아시네토박터 레디오 레지스턴스라는 균이 만든 IAA가
암 줄기세포 증식을 막아서 종양 형성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오, 암 줄기세포를요? 네, 이때는 IAHR 경로랑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WNT 경로가 함께 작용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아, 근데 또 반대로 췌장암에서는 IAA가 특정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오히려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인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암세포 내부에 해로운 활성산소, ROS를 쌓이게 하고요. 암세포가 생존하려고 쓰는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와, 정말 양면적이네요.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항암 치료를 돕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시됐고요. 혈당 조절이요? 네. 그리고 장과 뇌가 연결된 장뇌축을 조절해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고요. 아, 장뇌축까지. 또 폐혈증으로 인한 뇌 기능 장애 SAE의 신경염증을 완화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 같은 것들도 역시 AHR 경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요, 급성 간부전 동물 모델에서는 AAA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악화시켰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어서 해석이 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결과도 있군요. 종합해보면 이 IAA라는 물질은 정말 팔방미인 같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네요. 맞아요. 어떤 병이냐, 몸속에 얼마나 있느냐, 또 어느 조직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특히 그 AHR이라는 세포 센서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보니 이 경로가 AAA 작용의 핵심 열쇠인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AA를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 맥락 의존성 그리고 AHR 경로와의 깊은 연관성, 이게 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과 그 안에 사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네, 오늘 우리는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IAA라는 이 한 가지 물질이 얼마나 다채로운 역할을 하는지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잠재력과 동시에 특정 조건에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었죠. 당신의 건강 상태나 관심사에 따라서 이 정보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양면적인 IAA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 이점만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IAA 자체를 섭취하는 것보다 어쩌면 IAA를 생산하는 특정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ARR 같은 특정 신호 경로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 이게 더 현명한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요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건강과 지식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